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거의 한 석 달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은 좀 더 일찍 뵈려고 했는데 이 상품하고 제도가 좀 변경되는 바람에 편성이 좀 바뀌어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잘 지내셨습니까? 아, 예, 잘 지냈습니다. 예, 그동안 또 미국 나갔다 왔고요. LA, 뭐 라스베이거스, 샌프란시스코, 미 서부 쪽에 시장 조사하고 PT하고 미팅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네, 아주 바쁘게 보내셨는데 다녀오신 일 아주 잘 풀리시기를 기원을 드리고요. 자, 저희가 지난 1월에 이 Right Now를 외쳐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2시간 동안 설득 기법들을 알아봤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나누면 좋을까요? 네, 오늘의 이 설득의 주제는 협상을 할 때, 상담을 하실 때 아주 현장에서 현장감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실물 교습 기술입니다. 영어로는 Object Lesson Skill이라고 하는데요. 네, 바로 그 방법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실물 교습 기술 약간 생소한 느낌인데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아주 간단합니다. 방법은 상담을 하시잖아요, 우리 FC 분들이. 그럴 때 상담을 할 때 그 주변에 있는 물건, 사물 또는 상황 이런 거를 가지고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대화의 매개체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 1986년에 그 미드 중에 그 맥가이버 기억하시죠? 그렇죠. 엄청나게 좋아했었잖아요. 그거 보고서 월요일날 가면 애들이 다 따라하고 이랬었는데. 예. 근데 그 맥가이버가 그 열광했던 이유는 맥가이버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변에 있는 사물이나 상황을 가지고서 아주 위기 대처 능력, 순발력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그거에 사람들이 이제 환호를 하고 열광을 한 거죠. 그냥 딱 주어진 무기만 가지고 막 총질을 해대던 람보나 코만도하고는 차원이 달랐던 거죠. 그런 방법입니다. 아, 그 맥가이버는 이 껌종이 하나만 가지고도 기계를 막 고치고 이러는 걸 영화에서 볼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뭔가 생각나는 것처럼 이렇게 PT를 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죠. 네. 예를 들어보자면 예전에 그 방송 지망생 중에 그 면접을 보러 간 학생들 중에 코칭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한 학생이 면접 대기실에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저 경력을 집중적으로 물어본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이제 경력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화하면서 그 면접장 주변을 둘러보라고 뭐가 보이냐고. 근데 복사기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저 이면지 하나랑 깨끗한 A4지 하나 들고 들어가라고. 그 학생이 정말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면접관이 있으면 면접관한테 이면지를 하나 딱 꺼내는 거죠. 제가 복도에서 주순 이면지입니다. 근데 이 이면지는 잘못 쓰여졌기 때문에 이거는 파쇄될 종이밖에 안 된 폐지가 됩니다. 한번 이렇게 잘못 그려진 그림은 거기에 새롭게 올바른 방향의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백지입니다. 백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그림이든 그려나갈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죠. 귀사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겸손한 자세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되겠습니다.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사물을 이용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신인 FC입니다. 고객님이시고 네. 그러면 뭐 찾아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핸드폰이 있다. 이게 이제 우리 PD님 핸드폰이면 보통 이제 단축번호 해놓으시죠. 그렇죠. 1번부터 9번까지는 보통 뭐 가족이나 뭐 지인들 많이 해놓습니다. 그 제 번호를 9번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병원 갔다 오면 무조건 단축번호 9번 길게 누르시면 이게 뭐 상해인지 질병인지 뭐 한의원인지 치과인지 아무것도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제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그 친구 9번만 누르면 다 알려주는 그 친구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시작하는 입장이기에 고객이 많다면 이렇게 관리가 안 되겠지만 저는 이 소수의 고객을 아주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분 한 분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청춘의 열정을 사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매개체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말보다 강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실물 교수법을 활용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당장 뭔가 눈앞에 있는 걸 활용해서 이렇게 순발력 있게 가야 되니까. 그럴 때는 좀 어떤 준비들을 하면 좋을까요, 평소에? 난 애드립이 약한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그 맞닥뜨리게 된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뻔하잖아요, 장소가. 미리 생각을 예, 해라. 그렇죠. 커피숍에 만난다, 집에서 만난다, 사무실에서 만난다. 뭐 보통 뭐 이런 상황들이니까 그럼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다른 지원자 면접 보러 간 학생의 얘기인데 그 화장실을 가보라고 그랬어요. 보통 기업체들은 화장실에 보면 남자들 이렇게 소변 볼 때 앞에 이렇게 문구가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금주의 문구, 금주의 격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면접관들도 화장실은 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문구들이 머릿속에 들어있을 거고 가보랬더니 금주의 주제는 정직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오프닝을 할 때 이렇게 시작했어요. 인사를 꾸벅하고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화장실을 들락거렸는데 화장실 앞에 정직하자는 문구가 있더군요.
그 정직은 가장 편안한 베개라는 독일 속담이 있습니다. 저의 생활 신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외우고 준비한 게 아니라 현장감 있는 그런 애드립 같지만 사실은 미리 준비해 놓은 그런 좋은 방법이 되겠죠. 사실은 우리 컨설턴트 분들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기업체나 아니면 회사 같은데 방문 많이 하시면 거기 뭐 여러 가지 장소에 그런 격언들 써 있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걸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요. 예. 제가 한 생명보험사로부터 이제 세일즈 컨설팅 의뢰를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잘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하고 이제 고객 역할 번갈아 가면서 역할극을 주고받고 했거든요. 근데 한 FC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나이 들어서 그 폐지 줍는 노인들 보면 이게 남 얘기 같지 않으십니까? 뭐 이런 식의 말로만 푸는 거죠. 남 얘기입니다. 폐지 줄 것 같으세요?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실물 교습이 되면 얘기가 달라요. 제가 옆에 있는 신문지를 좀 갖고 오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문지로 이런 폐지죠. 이거로 한 1kg 정도 되려면 저울에 올려놓으면 부피가 어느 정도 될 것 같냐고.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손으로 해보시면. 그래서 이만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올려놓은 거에 제가 한 2배, 3배를 더 올려놔야 된댔거든요. 그 폐지 1kg 부피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근데 폐지 1kg 줍는 게 쉬운 일 같으세요? 절대 아니죠. 아니 박스 하나 내다 놓으면 노인분들이 불을 켜고 다니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1kg 줍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날은 더워지는데. 근데 그렇게 주었다고 치죠? 1kg를 딱 놓고 자 이만큼 주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고물상 가면 얼마 줄 것 같으십니까? 1,000원? 예,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1,000원? 뭐 2,000원? 뭐 어떤 분은 뭐 더? 뭐 그래서 제가 50원짜리하고 10원짜리 딱 손에다 이렇게 쥐어줬어요. 요거 준다고. 60원. 60원 줍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노인들이. 60원 벌자고. 그분들이 열심히 안 살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근데 생계를 위해서만 달렸지 노후를 위해 달리지 않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PD님한테 60원 줄 테니까 자 나가서 1kg만 주워와 보세요. 안 하실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안 할 짓은 노인들은 한다는 거죠. 경제력이 있는 지금이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경제력이 없는 사람에겐 정말 작은 돈도 너무나 큰 돈이 될 수 있다는 걸 실물 교습을 써서 보여주는 거죠. 이런 방법이에요. 네, 그 같은 얘기라도 이게 동전을 활용해서 딱 알려주시니까 좀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신문지도 이제 있는 거 활용해서 보여주시면서 하시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뭐 특별히 쓸만한 그런 사물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고객이 입고 있는 옷, 액세서리 아니면 뭐 얼굴 표정 상태, 신체 상태 뭐 이런 걸 매개체로 써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손 좀 줘보세요. 손이요? 손을 이렇게 예를 들어 손이 이렇게 빨갛다. 네. 이걸 저 손바닥 홍조라고 하죠. 보통 간이 안 좋으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 안 좋으면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니까 보통 손바닥이 빨개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마지막으로 간 검사 받아본 적이 언제십니까? 그러니까 간은 미리 지키는 게 중요해요. 제가 알고 있는 간 질환만 알코올성 간 질환, 지방간, 간염, 급성 간염, 간 기능 상실, 간경화, 간경변, 간장애, A형, B형, C형, E형 10개가 넘습니다. 그 많은 것들이 계속 우리 PD님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건강보험이 필요하시겠네. 이런 실물 교습이잖아요. 손바닥이 하얗다면 폐질환을 좀 의심해 보시죠. 뭐 땀이 많다면 많은 얘기 하시잖아요. 갑상선 이상일 수가 있고 또 이 손톱이 의외로 하얗다. 철분 부족일 수 있거든요. 꼭 눌렀다가 탁 나서 5초 안에 이 살구색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고객님 손을 잡았다가 딱 놨는데 10초가 지날 때까지 늦게 돌아간다 색깔이. 그러면 이거는 철분 부족이 분명한 거죠. 실물 교습이죠. 또 이게 엄지 손톱 이렇게 보시죠. 세로결이 많으시죠. 맞네. 이 세로결이 많을수록 피로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피로가 누적된 상태로 오래 살면 세로결이 더 많이 생깁니다. 스트레스하고 피로. 그 엊그제 저 네이버 메인 화면에도 떴던데 우리가 1차 진료의를 찾아가는 경우의 90%가 스트레스로 인한 병이라는 그런 뉴스도 있었거든요. 스트레스 관리 잘하시고 피로 관리 잘하셔야 되겠네. 자, 이런 거는 다 실물 교습이잖아요. 뭔가를 매개체로 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런 방법 좋은 거죠. 아, 근데 이제 이 건강 관련된 얘기는 너무 막 정색을 하고 얘기하시면 우리들은 사실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 대화를 끌어내는 그런 화두로 활용하시기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렇다면 또 어떤 얘기들을 더 나누면 좋을까요? 사물을 이용하고 상황을 이용하고 그 사람의 어떤 신체 상태 이런 것도 이용하고 그래도 이용할 게 없다. 실물 교습으로. 그러면 날씨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절적인 요소, 시즌적인 요소 이런 것들. 지금 시즌적으로 이제 5월 먼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황사, 미세먼지. 근데 밖에뿐 아니라 실내는 밖에 못지않게 더 많으면 더 많았지 엄청납니다. 여기도 많죠. 우리 컨설턴트 분들 사무실에도 지금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미세먼지 크기는요. 모공 크기 10분의 1에서 2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모공 속으로 들어와서 그냥 박힌다는 거죠. 거기 하나 더 하자면 그 먼지에 뭐가 붙냐면 중금속이 달라붙죠. 그리고 그 미세먼지의 결정적인 두 가지. 미생물과 곰팡이가 달라붙습니다. 미생물과 곰팡이는 말 그대로 혈관 속으로 그대로 쏙 들어가서 코털에 걸러지지 않죠. 폐까지 도달을 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점점점 문제를 만들고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건 다 실물 교습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 안테나를 세워서 우리 영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매개체를 잘 훈련하는 그런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어디 기업 담당자하고 미팅을 했는데 옆에 마트가 있었어요. 근데 기업 담당자가 저를 쓰지 않고 저보다 이제 몸값이 낮은 사람 여러 명을 쓰겠다. 프리젠터로. 그런데 보니까 옆에 한 아주머니가 카트기를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얘기했죠. 그 담당님한테. 마트에서 장 보실 때 카트기 동전 100원 넣고 뽑지 않냐고. 100원 넣고 뽑으시죠. 다 그러십니다. 그런데 한 번 잘못 뽑잖아요. 바퀴 4개 중에 하나 망가진 게 있습니다. 꼭. 그러면 나는 일로 가야 되는데 얘는 일로 갑니다. 네, 와 맘대로 안 가잖아요. 30분 쇼핑 그 잠깐 쇼핑하는데도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잘못 뽑은 거죠. 검증이 안 된 거 뽑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이렇게 뭐 8시간 일짜리 PT 강의를 해야 되는데 검증 안 된 친구들 잘못 썼다가는 그거 나중에 어떻게 그 뒷감당 그 짜증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하게 됐거든요. 네, 이런 건 다 그 실물 교습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신인보다 좀 더 경력 있는 FC 분들이라면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경력을 좀 대변하는 어떤 실물 교습을 쓸 수가 있겠죠. 네, 자, 이 초반에는 우리 신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법들 좀 말씀해 주셨고 방금 전에는 또 이 베테랑 FC님들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법까지 활용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컨설턴트 분들이 이 보험 상품을 설명하는 중에 활용할 수 있는 좀 실물 교습 기법이 있다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뭐 예를 들어 보면 뭐 보장성에 암 담보가 있다. 그 아무 암이나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제가 걱정되는 그 대장암, 저는 지금 대장암. 식탐이 있어서. 요거 2병 정도가요. 예, 우리 PD님 대장 안에 있는 세균 무게입니다. 사람의 세균 무게가 1kg거든요. 0.5리터니까. 요거 2병 정도. 끊임없이 대장을 공격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그 50%가 대장 용종이 있으세요. PD님 아니면 제 뱃속에 있다는 얘기인 거죠.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이러면 실물 교습이잖아요. 뭔가를 물병이라는 작은 매개체를 이용했잖아요. 이런 거 없어도 됩니다. 아니면 우리 컨설턴트 분들 2주먹을 쥐어보세요. 붙여보시고 배에다 갖다 대십니다. 예, 이만큼이 지금 세균 덩어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장에 있는. 야, 이거 어떡합니까? 예, 검진 정기적으로 받아보셔야죠. 뭐 아주 쉽지만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죠. 실물 교습. 네, 자, 이 뭐 주먹의 크기 그리고 이 물병 이렇게 해서 실물로 가지고 해주시니까 좀 더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암, 뭐 위암이라면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흔한암, 위암. 네. 우리 PD님 이런 종이에 손 베보셨습니까? 많이 배죠. 얼마나 이 종이에 손 안 베보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베이는 순간 얼마나 아픕니까? 네. 그런데 수술용 메스칼은 이거하고 비교도 안 될 겁니다. 위암 수술할 때 그 고통, 환자의 그 아픔 상상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암 수술이라는 것은 꼭 칼을 대지 않더라도 칼 안 대주고 할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치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돈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돈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매개체잖아요. 실물 교습. 네. 그러니까 그냥 수술하는 기법, 수술하지 않는 기법에 설명하는 것보다 좀 더 이렇게 느낌이 더 올 수 있는 그 하나의 매개체를 앞에다가 딱 깔아놓고 가니까 좀 더 효과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또 하나 또 질문 또 드려야지. 혈관 질환도 되게 흔한 질병, 그 무서운 병이잖아요. 몸 안에 있는 거니까 보이지도 않고 상상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주변의 물건을 매개체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스튜디오에 가습기가 있습니다. 저 가습기에 정수기물을 넣어도 물때가 낄 겁니다. 근데 우리 혈관은 맨날 기름진 거 먹고 피가 하는 일은 노폐물을 운반하는 일도 한단 말이죠. 그럼 그 기름 찌꺼기들이 지금 혈관 안에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겠습니까? 혈관이 깨끗할까요? 아니면 그 껌처럼 달라붙은 그것 때문에 점점 더 막힐까요? 자, 이러면 가습기 뭐 이런 뭔가 매개체로 쓰는 거잖아요. 네. 실물 교습이 되겠죠. 실제로 그 고객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예로 들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혹시 안경 쓰신 지 오래되셨습니까? 오래됐죠. 고등학교 때부터. 아이고 책 많이 보셨구나. 아니면 그 오락을 많이 아 했어요. 오락을. 예. 근데 PD님이 시력이 나빠지면 바로 알아채죠. 그렇죠. 안경을 보이니까. 바꿀 겁니다. 뭔가 드러나는 거는 알기가 쉬운데 몸 안에서 혈관 나빠지는 건 아시겠어요? 알아채시겠어요? 알 수가 없죠. 아니, 소리 없이 그냥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간과하는 거예요. 여기도 좀 스튜디오가 하얀데 지저분해지면 벽지를 입히거나 아니면 페인트를 칠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속에 때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아우 저 색조 화장 해가지고 혈색 좋아요 이게 아니라 몸 안에 혈관 건강부터 먼저 챙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물 교습이겠죠. 안경을 매개체로 제가 대화를 시작했잖아요. 네. 이런 방법. 네. 좋은 방법이네요. 자, 오늘 이 실물 교수법을 활용해서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컨설턴트 분들께 해주실 수 있는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얼룩말을 본 적이 없는 애한테 얼룩말을 아무리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동물원 데려가서 얼룩말 보여주는 게 최고입니다. 네,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실물 교습을 써야 보험이라는 것은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고객의 머릿속에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뭔가 실물로 교습할 수 있는 걸 보여주면 그 효과는 훨씬 좋아질 수밖에 없죠. 지금부터라도 연습을 해보시는 겁니다. 고객을 만나게 되는 상담 현장들, 카페, 아니면 뭐 사무실, 집, 야외 공원 그런 주변에 있는 물건들 아니면 그날의 뉴스거리들, 사회적인 이슈들, 날씨, 상황 이런 것들을 매개체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객을 공략할 수 있을까 이런 연습을 해보면 앞으로 우리가 정말 애드립 같으면서도 굉장히 프로다운 질 좋은 화법들을 막 구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실물 교습. 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술입니까? 많이 활용해 보시도록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멋진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